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은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에는 단 한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보수라고는 안 되죠. 참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아닌 사람도 있을 테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 왜 고민되냐면요, 저는 저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대외정책, 대북정책이라든가 동맹정책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보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학자층에서도 스펙트럼은 참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약간 중도에 가까운 보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저보다 더 강경하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보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수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질문을 꼭 교수님께 하고 싶었어요. 아유,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뭐 정답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이제 보면 우리 신 박사님하고 같이, 저도 제 정체성은 제가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중도 내지 오히려 더 진보 쪽에 가깝지 않는가, 북쪽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진보적인 대북 지원 단체에 또 열심히 참여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은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하고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 북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잖아요. 이 둘 간의 어떤 그 남북관계 이중성 아래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해나가고, 그리고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북한 주민을 대상하는 정책, 이 두 가지가 잘 혼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는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없어요. 오히려 진보 정권 아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예. 그다음 북한 주민에 대한 탈북민 얘기하는 거죠. 탈북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맞아요. 북한 당국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우리의 민간 차원, 정부 차원 합해서 대북 지원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이 더 적어요. 그렇습니까? 뭐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될 정도예요. 물론 지금 김정은이 들어가지고 북한 봉쇄도 하고 있고, 국경 봉쇄도 하고 있고, 또 대북 지원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거 있지만,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은, 이건 유엔 제재에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2018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해가지고 8.15 즈음에서 한 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고 나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남북관계에 이중성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 이중성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북한을 대상으로 할 때 북한의 권력층,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 부분은 별다른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수가 또는 일반적인 국민께서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진보의 아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가 만들어짐으로 해서도 북한 문제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가급적이면 남북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북한은 아마 그걸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 정권과의 교류를 하면서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그쪽 분야를 노력하면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만 예, 이제 덧붙이자면은 사실 참 제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3월 중순에 WFP 세계 식량계 관계자들과 컨선 월드와이드라고 아일랜드 계통의 이제 국제 NGO인데 이 관계자들이 전부 북한에서 철수했어요. 그 이유는 뭐 유엔 제재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국경 봉쇄로 인해서 그들이 북한에서 생필품과 의약품이 모자라서 도저히 있을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에는 단 한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럼 북한의 경제 사정, 그다음에 식량 사정 좋아졌느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식량이 한 30만 톤이 지금 부족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 작황이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북한의 어떤 식량 어떤 필요량을 한 우리가 농촌진흥청 분석에 의하면은 한 550만 톤 정도를 생각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440만 톤 정도라서 100만 톤 이상이 모자르게 되거든요. 지금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국제 구호 단체들도 지금 북한에 부재한 상황에서 어쩌면 올해 북한은 또 다른 기근에 닥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 그렇게 이중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점이 결국에는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되도록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계속해서 함으로써 그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만큼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